시다. 이제 27페이지예요. 파수꾼. 파수꾼입니다. 파수꾼. 다음 거. 엇박자디 다음 거예요. 젠장 수업할 때 미리 좀 펴놔. 그렇죠. 27페이지고요. 우리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이제 극지문입니다. 극지문이고 아마 이제 뭐 시험 범위까지는 뭐 무난하게 나갈 텐데 이제 우리 뭐 물론 편공 빼고 안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일요일 날에 아마 이제 부를 거예요, 제가. 일요일 날에 이번 주요? 아직 확정 안 됐어. 근데 아마 뭐 이번 주는 잘 모르겠어. 이번 주는 잘 모르겠고 일단 다음 주에는 확실하게 부를 거고. 아무튼 그래서 야, 나도 싫어. 나라고 무슨 뭐 보충을 하고 싶겠니? 주 7일째로 사는 인생이 얼마나 빡빡하고 힘든데 안 그래? 저도 힘들지만 그래도 뭐 해야지. 니네 성적이 중요하지 뭐. 오늘 안 나오면 어떡해요? 네 인생 내 할 바 아님. 뭐 연락 두절이 되든 뭐 하든 뭐 그건 내 할 바 아님. 솔직히 내 할 바 아니야. 애들이 공부 잘하는 거 같아. 뭘? 누가? 학교 애들이. 학교 애들? 뭐 잘하는 애들도 있고 못하는 애들도 있지. 일단 가봅시다. 파수꾼이고요. 여기 있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22개정 교육과정에 지금 공통국어 교과서에 들어가 있고 작년이래. 15개정 교육과정. 15개정 교육과정에도 파수꾼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극지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 이근삼의 원고지, 이것도 나오고요. 이강백의 파수꾼, 얘는 미래엔 교과서에도 있고 너네 공통국어 교과서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강백의 결혼이라고 또 해내메듀 교과서, 15개정 교육과정 해내메듀 교과서에도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17학년도 이제 평가원 지문에 이강백의 느낌 극락 같은 뭐 이런 지문들도 이제 출제가 됐었어. 근데 보면은 내가 지금 써놓은 게 전부 다 똑같죠? 이근삼 씨 하나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강백 그 극작가 분인데 너네 교과서나 그 다음에 이제 평가원 지문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딱 여기에 국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다. 왜냐면은 극지문 같은 경우에 출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지금 출제 안 된 지가 거의 지금 7, 8년이 넘었어요. 평가원이나 수능에서는.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가끔 가다가 출제가 된 적도 있긴 하지만 그마저도 이제 굉장히 좀 드물고요. 거의 대부분은 요 작가들의 요 작품들이 이제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만나시게 될 거야. 심지어 여기 있는 결혼 같은 경우는 16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 나왔었고 얘는 17학년도에 나왔었고 여기 있는 것들은 교과서에 다 실려있는 내용들. 간혹 가다가 이제 뭐 모의평가 고등학교 1, 2학년 모의평가에 간혹 가다 이제 또 출제한 적이 있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보게 될 요 극지문 같은 경우에 굉장히 조금 갈래가 특이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가보실까요? 제가 이제 미리 알고 가기에다가 이렇게 좀 적어놨는데 제가 또 이제 그 빈 공간이나 이런 데다가 좀 미리 적어 놓으십시오. 극지문 관련해서 또 한바탕 또 정리를 해 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뒤에 있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좀 되실 거야. 우리가 이제 교과서상에서 배우고 있는 게 서정갈래 있고요. 서사갈래 있고요. 아이고 시간. 서사갈래. 그 다음에 이제 또 배우는 게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우게 되는 극시나리오. 요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마지막에 들어가는 서정서사를 제외한 교술갈래. 이렇게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조동일 교수의 사분법적 접근법, 사분법적으로 문학을 이제 갈래를 나눠 놓으신 건데
아마 이제 뭐 대학교 가면은 이거보다 더 디테일하게 더 배울 거예요. 근데 일단 우리 교과서 상에서는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한다라는 거. 그래서 서정갈래 같은 경우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뭐 방문객, 그 다음에 백석의 수라, 이런 것들이 이제 서정갈래고, 서사갈래 같은 경우는 엇박자디, 소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교수갈래는 우리 배우지 않았지만은 선의를 베푸는 것의 어려움, 뒤에 나오지. 우리가 오늘 배우시게 될 내용이 요겁니다. 극과 시나리오. 이렇게 같이 한 세트로 묶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여기 있는 극과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먼저 극이랑 시나리오 두 가지로 이제 우리가 나누어서 좀 봐야 돼. 극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연극 상영, 연극, 보통 이제 희곡이라고 얘기를 하지. 희곡 상영을 위한 대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희곡 상영을 위한 대본. 주로 이런 연극, 희곡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상영을 하냐면요. 무대 위에서 상영합니다. 무대 위에서 상영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이제 사용이 되냐면은 우리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있지? 영화나 드라마의 대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영화나 드라마의 대본이야.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로 영상을 통해서 주로 접하게 되겠지. 이런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영상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주로 인식을 하게 될 거예요. 영상 매체. 그래서 여기 있는 극과 시나리오는 공통적으로 둘 다 대본입니다 라는 거에는 동의를 하실 수가 있을 거야. 그런데 여기 있는 극과 시나리오의 어떤 용도가 조금 다르다. 요 정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교과서 상에서 이제 다른 교과서, 그러니까 너네 이제 천재교육, 이제 평경 애들이 배우는 천재교육 같은 경우에는 극지문이 없고요. 시나리오가 있어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그 시나리오가 들어가 있어. 근데 지금 뭐 요새 보면은 시나리오 다른 교과서 또 보면 뭐가 있냐면은 우리들의 블루스. 저는 이병헌 씨 나왔던 그 우리들의 블루스 대본이 또 실려 있고. 근데 그런 식으로 지금 요새 현대 드라마, 굉장히 최근이지. 최근 드라마의 어떤 시나리오가 실려 있는데 너네 교과서는 또 특이하게도 극지문이 실려 있어요. 교과서마다 좀 이제 주목하는 부분이 다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미리 좀 얘기를 하자면은 너네가 이제 22개정 교육과정의 첫 스타트를 끊는 애들이지 않니? 그리고 너네가 22개정 교육과정의 첫 수능을 보시게 될 거야. 내년 5월 달에 이제 평가원에서 예심, 어머? 아, 진짜 왜 이래? 껐다 다시 키기까지 했는데, 심지어. 아무튼. 너네가 이제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어떤 22개정 교육과정 상에 수능을 이제 치르시게 되실 텐데, 거기에서도 이제 아마 내 생각에는 평가원 예시문항을 보면 좀 더 선명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 평가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어떤 내용일지도 나도 좀 궁금하거든, 솔직히. 저도 궁금해요. 어떻게 출제를 할까. 그래서 15개정 교육과정이랑 22개정 교육과정이 어떻게 또 바뀔지도 또 주목을 해야 될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그거를 보게 되면은 좀 더 이제 아마 앞으로의 학습 방향을 잡는 데 있어서 좀 더 유리하실 겁니다. 이해되셨지? 일단 이거 좀 정상화 좀 시킬게요. 정상화가 안 돼. 화나네. 내 거 노트북이 이상한 건가? 이게 이상한 건가? 이게 이상해. 다른 쌤들 수업에도 그래? 네, 수학생 수업하다가 강식 꺼시고. 아, 진짜? 내게 문제가 아니었구나. 다행이다. 내 것만 문제였으면 굉장히 좀 서러울 뻔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극과 시나리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시게 될 내용은 여기는 극입니다. 극을 보시게 될 거야. 그래서 극지문의 어떤 특징을 간략하게만 좀 정리를 해놓고 갑시다. 극갈래 같은 경우에는요, 연극 상영과 희곡 상영을 위한 대본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주로 어디에서 이제 펼쳐지게 되냐면은 무대 위에서 상영이 돼요. 무대 위에서 상영이 돼. 무대 위에서 상영된다. 아유, 글씨가 삐뚤어졌어. 무대 위에서 상영된다.
요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무대 위에서 상영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림을 간략하게만 그리면은 요런 무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무대 앞에 관객석이 이렇게 펼쳐져 있을 거야. 여기가 무대가 되고요. 여기가 관객석이 될 겁니다. 이해되셨지? 그러면은 무대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관객들 입장에서는 인식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로만 국한지어져? 무대 위로만 국한지어지겠지? 맞니? 그래서 인식의 어떤 범위가 무대로 딱 한정지어진다. 요 얘기를 딱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시겠지? 그럼 잘 봐. 우리가 실제로 이제 뭐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랑 연극에서 이거를 볼 때랑 만약에 우리가 시나리오나 어떤 그 영화 대본, 드라마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브라운관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 TV 너머에 있는, 스크린 너머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잖아. 근데 관객석에서 이런 무대를 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겠어? 훨씬 더 몰입감이 어떻게 돼?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여기에 있는 거는 가상 공간이 아니라 뭐니까? 현실 속의 어떤 공간이기 때문에 일단 꺼야지. 현실 세계 속의 어떤 공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기 있는 관객들 입장에서는 무대 위에 있는 어떤 모습을 보면서 몰입감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몰입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요거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 되시겠지? 그래서 이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가봅시다. 그래서 일단 우리 극갈래의 어떤 구성 요소를 좀 봐야 돼. 극갈래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럼 잘 봐.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될 거는 무대 위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무대 위를 볼 거야. 그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어떤 연극의 진행을 도와주기 위해서는요, 이 무대를 꾸며줘야 되는 조명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요. 조명. 그 다음에 뭐 인테리어 이런 것들이 있겠지? 소품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겠죠. 소품. 조명과 소품. 그리고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인물들도 여기 안에 들어가겠지. 인물. 요렇게 이제 아마 구성이 되시게 될 거야. 그럼 제가 여기 있는 조명에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 아이고. 여기 무대가 있어요. 여기 무대입니다. 무대 위에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어. 등장인물들이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등장인물이에요. 인물. 그런데 여기 있는 인물들만 이렇게 떨렁 세워놔서는 안 될 거야. 지금 여기 있는 공간 같은 경우에도 위에 등이 달려있지? 맞니? 그런데 등의 색깔도 하나가 아니라 몇 개겠어? 여러 개가 사용될 수 있지 않겠니? 맞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명을 사용하게 될 텐데 이 조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무엇을 형성하냐면은 어떤 극의 분위기를 형성해요. 극의 분위기를 형성한다. 분위기란 얘기는 다른 말로 상황이다 이렇게도 얘기했었어. 분위기는 상황이기도 해. 그럼 어떤 식으로 상황이 형성될까? 만약에 내가 여기에 있는 조명을 막 빨간색 내지는 뭐 빨간색이라고 해볼게. 연극 혹시 본 적 있니? 만약 나는 이제 공포 연극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단 말이야. 공포 연극 그냥 보기만 해도 무서울 것 같아가지고. 근데 내가 만약에 공포 연극을 만약에 상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내가 극작가야. 그러면은 그 공포 연극에서 일반적인 어떤 케이스를 제외한 사람들의 긴장감을 높이고 사람들이 막 공포를 느끼게끔 만들려면 조명을 주로 무슨 색을 써야겠어? 검은색 조명은 안 쓰면 돼. 왜? 그냥 불을 꺼버리면 되니까. 검은색 조명은 안 쓸 거고 주로 무슨 색깔을 쓰겠니? 공포영화 한번 떠올려봐. 공포영화에서 자주 나오는 색깔. 빨간색, 그치? 맞니? 불을 다 꺼놓은 상태에서 무슨 색깔 조명을 쓰면 돼? 빨간색 조명을 써버리면 되는 거야. 되니? 그럼 이런 식으로 조명들이라고 하는 거는요, 무대 위에서 이렇게 배치가 돼. 색깔이 조금씩 바뀌면서.
그러면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황, 아, 이게 굉장히 지금 긴장되는 상황이구나,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 그냥 가장 단적인 게 아까 얘기했던 빨간 조명. 불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빨간 조명이 사용돼.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은요, 공포심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그럼 공포심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우리는 왜 두려움과 공포를 느낄까? 잘 모르기 때문이야. 이해됐니? 너네가 만약 귀신의 집을 갔어. 귀신의 집 가도 어때? 조명 쓰는 거 보면 어때요? 불 다 꺼져 있고, 그 다음에 뭐 간혹가다 흰색, 노란색 있긴 하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무슨 색깔로 이루어져니, 조명이? 빨강색으로 이루어져 있지? 근데 우리가 거기 갈 때, 와, 룰라랄라랄라 하면서 가지 않잖아. 이유가 뭐야? 잘 모르니까. 이래니? 내가 가는 길이, 맞나? 하면서 갑자기 막 소리 나고 막 그러잖아요? 됐니? 그런 식으로 이제 공포심이 자극이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긴장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지. 되시겠지? 근데 너네 교과서상에서는 이런 조명까지는 묻진 않아. 조명까지는 묻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소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야. 소품을 예시로 들면요. 이 소품 같은 경우에도 그게 어떤 상황. 그게 이걸 꼭 기억해야 돼. 구체적인 상황을 부각해요. 구체적인 상황. 구체적인 상황 제시. 그럼 예를 들어볼게. 지금 우리가 배우게 된 이 파수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파수꾼 같은 경우에는 어떻니? 뭐 막루에 올라가서 뭐 양철 북을 두드리고 뭐 이런 것들 나올 거야. 그럼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아, 여기 있는 초원에서 무엇인가를 감시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아까 얘기했던 이근삼의 원고지 같은 경우에 제목부터가 뭐야? 원고지잖아. 그럼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 글을 쓰는 인물이 나올 거고 원고지가 나올 거고 글을 막 이렇게 써. 그런 다음에 실제 그 대본을 읽어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교수가 이제 그 글을 쓰는 그런 사람이야. 근데 발목에 쇠사슬이 이렇게 묶여 있어요. 쇠사슬이 묶여 있어. 근데 이게 실제로 감금하고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요. 비유적 표현. 쇠사슬이 묶여 있다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가져? 뭔가 구속되어 있고 약간 이런 거잖아. 너네는 모르겠구나. 학교라는 감옥에 갇혀. 교복이라는 죄수복을 입고. 들어본 적 없니? 있지 않아? 그 짤 본 적 있죠? 졸업이라는 해방을 기다린다. 막 이런 거 있잖아. 거기서 쇠사슬은 어떤 역할, 쇠사슬이라고 하면 어떤 거 있어? 성적, 뭐 이런 것들이 쇠사슬 아니겠니? 그게 무려 내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때부터 있던 짤이야, 거의. 되게 역사가 오래된 짤이에요. 나 고1? 고1이면 언제니? 2010년? 지금 햇수랑 거의 한 15년 된 거야, 15년. 15년 된 그 짤이 아직까지도 여러분들한테 적용되고 있다는 건 참 슬픈 일이겠지. 아무튼.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한다라는 거. 여기에서 이 파수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막루,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 막루 같은 걸 통해서 파수꾼들의 감시를 위한 공간이다. 이런 것들. 이런 거 한번 좀 잡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명과 소품이 있다.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인물. 뭐 인물은 너무 당연하지. 근데 인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좀 딥하게 얘기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잘 봐.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다라고 얘기할래? 물론 이 인물을 연기하는 배우가 있겠지. 맞니? 이 인물은 배우가 연기해요. 그런데 너네가 뭐 무대 위에서 내지는 뭐 영화 같은 데에서 너네가 좋아하는 무슨 뭐 송강 정도로 하자. 스위트홈에 나왔던 송강이 나오는데 송강이 막 사람을 썰어. 근데 그거 보고서 송강 쓰레기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팬미팅 가가지고 어떻게 당신 그럴 수가 있죠? 뭐 이렇게 얘기 안 하지. 여기 있는 인물과 배우는 동일 인물이야? 다른 인물이야? 완전히 다른 인물이에요. 얘는 완전히 다른 인물이야. 됐니? 여기 있는 인물은 말 그대로 무대 위의 인물입니다. 라고 이해하셔야겠지. 그러면 한 가지 견적 나왔어. 그럼 여기 무대 위에 있는 무대 위는요. 실제로 우리가 자각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무대이지만 마치 서사갈래에서 소설에서 가상의 공간, 가상의 인물이 등장하는 것처럼 여기 무대 위에 있는 공간도 역시 뭐라는 거야? 마치 가상의 공간인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실 수 있다 이 얘기지.
됐니? 가상의 공간인 것처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잘 봐. 그럼 여기 있는 인물들은 필연적으로 무엇을 말하겠어? 대사. 그쵸? 대사를 치겠지? 대사를 칠 거고, 행동을 할 거고요. 표정을 지을 거고,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거야. 됐니?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 이 무대 위에서 인물이라고 하는 등장인물이 말하는 대사나 실제로 하는 행동과 표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극을 뭐 하게끔 만들어? 이해를 하게끔 만들지. 됐니? 그래서 여기 있는 인물들은요, 극의 진행을 이끌어 나갑니다. 극의 진행을 이끌어 나가. 가능하시겠죠? 이 인물들이 중심이 되어서 연극을 이끌어 나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 그럼 한 가지 더. 이 무대 위에서도 요긴하게 사용하는 어떤 기법 중에 하나가 이 무대 위에서 공간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 이 무대 위 공간. 이런 공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은 잘 봐. 지금 여기에 이렇게 그냥 쭉 일자로 되어 있지? 평평하지? 근데 내가 여기다가 요런 단차를 하나 좀 만들어 놓을게. 좀 높긴 한데 단차가 단차야, 단차. 단차라는 얘기는 우리 이제 그 계단이나 이런 거 올라갈 때 살짝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니? 갭이라 해야 되나? 영어밖에 기억이 안 나네. 계단 올라갈 때도 이 정도의 그 갭이 있잖아. 단차가 있잖아. 무대 위에서도 뭘 만들 수 있어? 단차를 만들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잘 봐. 어떤 인물이 이 단차 위에 올라가 있어요. 이 인물이 단차 위에 올라가 있는 거야. 그러면 관객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이 인물이 잠깐 단차로 나가 있음으로써 해서 무대 위에서 살짝 어떻게 한다라고 얘기할까? 벗어나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잡아. 여기에 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방이 있어. 그럼 그 방을 만들기 위해서 물론 무대를 이렇게 돌려버려도 되지만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 관객들한테 방에 들어간 모습도 보여주고 싶어. 근데 방에 들어간 모습을 보여주려면 방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럼 아무것도 안 보여야 되잖아. 근데 보여주고 싶다고 방 안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문만 뭐 하면 돼? 세워놓는 거야. 그래서 봐봐. 무대가 이렇게 있어요. 몰라. 방으로 들어갈 거야. 하면서 뭐해? 문 같은 거 이렇게 하나 딱 세워놔. 문 같은 거 하나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거실이야. 여긴 거실이라고 부르는 거야. 여긴 뭐라 부르고? 안방이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여기 있는 등장인물이 거실에 있다가 방으로 이동해.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무대 왼쪽에서 무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는 거니? 거실에 있다가 방으로 들어간다라고 행동을 하면은 거실에서 무슨 말이 들려도 그걸 들을 수 있어, 없어? 없어. 됐니? 이런 식으로 공간을 뭐 하게끔 만들어? 분리시키는 역할도 한다, 이 얘기입니다. 가능하니? 그래서 그런 어떤 분리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소품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단차를 두고서 단차 위로 올려보내면서 인물의 어떤 위압감을 제시하기도 해요. 어떤 거냐면은, 봐봐. 지금 이 상황이야. 이 상황이에요. 내가 만약에 위압감을 주려고 그래. 물론 내가 이제 막 말과 행동으로 하면서 욕받고 막 싹커키 갈기고 하면은 위압감이 생기지.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압감과 뭔가 긴장감을 불어넣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돌발 행동 하나 할 거예요. 돌발 행동 하나 할 거야.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괴리감과 뭔가 이상함을, 그러니까 긴장감을 부여할 거야. 내가 어떤 식으로 하면 될까? 단차를 만들려고 해, 난 지금 여기서. 작은 단차를 이용해서 괴리감을 불어넣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 나 좀 벽 못 만드는데? 저 목수 아닌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 아무것도 손댈 거 없어. 나만 움직이면 되거든. 지금 나는 이 공간 내에서 아무것도 손을 대지 않을 거예요. 아무것도 손대지 않은 상태에서 너희들한테 괴리감과 긴장감을 불어넣을 거야. 내 몸 하나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작은 단차만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 때리기? 때리기? 뭘 때려? 뭘 때려요?
아니, 뭘 계속 때려!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되지. 씨. 올라가는 그 괴리감 느껴지니? 씨발, 괴리감이 느껴져? 괴리감이 느껴져? 네. 긴장감 느껴져? 아! 바로 긴장감 올라가서 주먹 강조되지? 그런 거야. 이해돼? 그럼 여기에서 이런 단차 위에 올라가서 인물을 내려다 본다든지 인물한테 명령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이거를 보는 관객들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 들어? 위압감과 어떤 긴장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능하시겠죠?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되셨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요. 무대 위에서 이 인물들이 보는 대본을 들여다볼 겁니다. 무대 위에서 대본을 볼 거야. 대본을 들여다보면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요. 이런 게 나와. 너네 혹시 연극 볼 때, 맨 처음에, 그러니까, 연극을 딱 시작하면은 주로 이제 연극에서 멀티맨이라고 있어. 들어본 적 있니? 멀티맨? 멀티맨 들어본 적 없어? 연극에서 하나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역할을 동시에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주로 이제 감초 역할, 약간 웃긴 역할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멀티맨으로 나오거든? 근데 그 멀티맨들이 하는 것 중에 어떤 게 또 있냐면은 그 멀티맨들이 극이 딱 시작하기 직전에 무대 위에 올라가서 앉아있는 관객들이랑 막 인사를 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하면 처음에 어때, 사람들이? 네, 반가워요. 막 이러지. 그럼 이제 멀티맨이 어때? 텐션 올려야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 아니, 지금 무대 위에, 여기에 지금 사람이 한두 명밖에 없나?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죠? 막 이런 얘기해. 그러면서 어떻게 하니? 여러분들! 막 소리 지르고 막 해. 그러다가 어떻게 하는 거야? 여러분들 재밌게 보세요. 아시겠죠? 네. 하면서 딱 내려가. 그리고 나서 불이 딱 꺼지지. 맞니? 마치 이런 어떤 대본에서도 마찬가지야. 그런 어떤 멀티맨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멀티맨 같은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제 그런 멀티맨들이 수행하는 역할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어린이 연극 이런 거 있지. 어린이 연극 이런 거 가면은 만약에 토끼와 거북이라는 연극이 있어. 뭐 티니핑 연극이 있어요. 티니핑 연극이 있는 거야. 어린이 여러분! 잼미 새끼들 막 이러고 있어. 여러분! 하츄핑이 이길까요? 뭔 핑 있죠? 쿠키핑이 이길까요? 막 이래. 쿠키핑, 하츄핑이야! 막 이러겠지. 맞니? 여러분, 그러면 누가 이겼는지 한번 봐볼까요? 네! 하면서 뭐의 해설자가 갑자기 옷을 벗고 심판으로 등장합니다. 시작!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떤 느낌이 들어? 해설자였어, 분명히. 분명히 아까 전까지는 어린아이들과 여러분! 막 이러던 사람이 갑자기 옷을 갑자기 훌러덩 벗더니 딱 들어와서는 하츄핑이나 쿠키핑이 서로 맞다이 까는 걸 갑자기 중계해요. 자, 하츄핑 선수 레프트 훅 강하게 들어갑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해. 참고로 전 하츄핑을 본 적이 없어요. 이름 아는 게 하츄핑밖에 없어. 뭐 핑도 엄청 많더만 간호핑 무슨 분 어질핑 막 이런 거 빙글핑 이런 거 있잖아. 아무튼 뭐 맞다이 까는 걸 막 중계해 갑자기. 그러면 해설자 그러니까 그게 바깥에서 실제로 무엇인가를 한다라기보다는 연극에서 관객들과 소통하던 어떤 커뮤니케이터가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게 어떤 진행을 하는 인물로 변장하지. 맞니? 그래서 봐봐. 이런 대본에는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 해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해설. 너네 한번 본문 한번 봐볼래? 너네 그 28페이지 한번 봐봐. 28페이지 맨 밑에 봐봐. 파수꾼 나는 확신 있게 양철북을 두드린다. 다는 여느 때와 달리 침착하게 일어선다. 이런 거 보여? 보이세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야? 해설이야, 해설. 됐니? 그럼 잘 봐. 뭐 그리고 담요를 벗어 네모 반드시겐 식탁에 놓는다. 이런 것들. 보세요. 해봐. 봐봐. 그럼 이런 해설이라고 하는 거는요.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인물들이 어떤 행동하는 인물들의 어떤 행동 주로 이제 인물들의 행동 이런 것들을 서술하는 역할을 해요. 주로 여기서 서술은요 부연해준다, 상술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되니? 인물들의 행동을 서술하는 역할. 그럼 잘 봐. 그럼 너네가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어. 선생님, 서사갈래에서 서술자라고 있었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서술자랑 해설은 다른 건가요? 달라. 여기 있는 해설과 서술자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은 이 서술자라고 하는 거는요, 소설 내에서 1인칭 혹은 3인칭으로 등장하지. 맞니?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서술자는 뭐냐면은요, 인물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거나 말과 행동을 직접 하는 사람들. 그게 1인칭. 3인칭 같은 경우에는 그 등장인물의 내면을 들여다본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서술자 같은 경우에는요, 소설에서만 사용돼. 소설에서 사용이 되고요. 주로 인물의 어떤 내면을 드러내는데 포커싱이 맞춰져 있지. 인물의 내면을 서술해. 인물의 내면을 서술하는 어떤 포인트로서 주로 이제 만약에 1인칭이라면은 등장인물이 될 거고 1인칭이라면 등장인물일 거고 3인칭이라면은 서술자가 되겠지. 되니?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해설은 뭐냐면은요, 인물의 내면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못합니다. 이래니? 그럼 인물의 내면을 드러내는 건 누가 하겠어? 무대 위에서 누가 얘기하겠어? 인물이 얘기하겠지. 무대 위의 인물이 자신의 내면을 얘기할 거야. 이랬어? 그래서 여기 있는 해설자는요, 보조 역할만 수행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얘는 보조 역할이에요. 중심이 되지 못해. 얘는 보조 역할이야. 가능하니? 그럼 한 가지만 더. 그럼 이런 해설 말고 우리가 방금 전에 발견했던 거 말고 뭐 이런 것도 있을 거야. 대사. 근데 이 대사는요, 인물이 말하는 거지? 맞니? 그래서 이 파수꾼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지. 파수꾼 나. 파수꾼 다. 이런 사람들. 이런 애들이 뭐해? 대사를 읊죠, 정확히는. 대사를 이렇게 읊는 거지. 되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대사들을 통해서 사건이 뭐 하겠어? 전개되겠지. 가능하니? 근데 한 가지 더. 이 대사 안에는 한 가지 우리가 더 알아봐야 될 게 있어요. 요런 게 있어. 혹시 드라마나 이런 어떤 대본집 같은 거 읽어본 적 있니? 대본집? 쇼츠나 이런 데서도 은근 자주 나오던데? 뭐 선덕여왕, 그 다음에 아니면 뭐 우리들의 블루스, 폭삭소가수다 이런 것들 보면은 뭐 금명이가 뭐 얘기를 해. 근데 만약 금명이가 울먹거리며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해볼게. 근데 그 울먹거린다라는 얘기는 왜 그걸 써놓은 걸까? 그 대본을 보고 연기하는 사람들이 연기의 방향성을 잡게 하기 위해서 써주는 거지. 맞니? 그러면 이렇게 연기의 방향성을 잡아주는 걸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할까? 지시문이다 이렇게 얘기해. 되니? 지시문. 그럼 이런 지시문들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 한번 또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그럼 이 지시문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인물들의 어떤 말과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억양이 있을 거고요. 어조 요런 게 있을 거고 또 표정, 행동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를 서술합니다.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서술해. 그래서 이런 어떤 억양과 어조, 표정, 행동 이런 것들은요 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도 얘기하지. 비언어적 내지는 반언어적, 지금 현재 15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준언어적 표현들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역할로 사용이 됩니다. 되니? 그럼 이 부분들은 전부 다 이제 배우들이 읽고서 처리를 하시는 거겠지.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대본에서는 크게 해설과 대사, 그리고 지시문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엄마야! 깜짝이야. 쉐야. 깜짝이야. 내 자리인데. 여기 앉아, 여기. 아, 이게 안 되는. 왜 안 돼? 목이 아파요. 목디스크 와가지고. 그렇다고 내가 저 카메라를 치울 순 없잖아. 아, 제가 뒤로 넘어갈게요. 깜짝 놀랐네, 진짜. 감사합니다. 심장 떨어질 뻔. 아무튼 그래서 극갈래에서의 구성 요소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요 얘기입니다. 가능하시겠죠? 그러면은 봐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몰입감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걸 통해서 극갈래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조명, 소품, 인물, 공간, 해설, 대사, 지시문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아까 저 얘기했던 것처럼 몰입감이 높아지고요. 또 다른 말로 현장감이 높아지기도 해. 현장감이 높아지기도 한다. 그래서 무대와 어떤 관객석 사이에 거리가 굉장히 또 긴밀해지는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소품에 관련해서도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잘 봐. 이건 그냥 덤으로 알고 계십시오. 소품이라고 하는 것 중에 이 소품 중에서는요, 어떤 것도 있냐면은, 이거는 이제 실제 너네 다른 교과서에도 있는 내용이야. 이강백의 결혼. 지금 여기도 이제 이강백의 파수꾼이죠. 이강백의 결혼이라고 하는 같은 작가의 다른 작품이 있는데, 이 소품이 누구의 소품이냐면은요, 관객의 소품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 관객의 어떤 소지품, 관객의 소지품을 극 내에서 소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만약에, 실제로 그래요. 넥타이를 메고 있어, 내가. 연극 보러 갔는데 내가 넥타이를 메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극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은, 혹시 죄송한데 넥타이 좀 빌려주시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넥타이를 가져가. 배우가 가져간 상태에서 옷을 이렇게 딱 입어요. 그래가지고 양복 세트를 쫙 입는 거야. 근데 그 넥타이는 관객 거예요. 관객 거야. 그리고 극이 딱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갑자기 다른 사람들이 하인들이 막 쳐들어와요. 그래서 이 남자가 입고 있는 옷을 하나씩 뺏어가. 근데 이유가 뭐였냐면은 그 남자가 소개팅을 나갔어. 소개팅을 나갔는데 그 소개팅 나간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일부러 멋있게 입으려고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돈으로 이제 산 게 아니라 다 빌린 옷이란 말이지. 근데 그 빌린 것 중에 모두 들어가는 거야. 넥타이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다 되자, 대여 시간이 다 되자, 갑자기 곳곳에서 막 사람들이 튀어나와가지고 남자의 옷을 다 벗겨가. 내놔, 양복 내놔, 신발 내놔 하면서 다 뜯어가요. 그러면서 이제 뭐해? 그 하인이 넥타이를 뺏고 누구한테 돌려줘. 관객한테 돌려준 이런 이제 그 해설이 나와요. 그럼 잘 봐. 그럼 이런 소품을 통해서 우리 관객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여기 있는 무대와 관객석이 단절되어 있는 게 아니라 무대와 관객석 간의 거리가 어떻게 됐다고 얘기할래? 좁혀졌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어? 맞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품도 관객들의 소품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은 굉장히 몰입감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몰입감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 되시겠지? 파수꾼이에요? 응? 파수꾼 아니야.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이강백의 다른 작품. 이거 이강백의 결혼에서 나온 거예요. 똑같은 이강백 극작가의 결혼이라고 하는 15개정 교육과정에 실려있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냥 알고 계세요. 이건 실제 기출입니다. 2016학년도 9월 모의평가.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게 있냐면은요, 이 대본 내에서 인물들이 대사를 하는, 이 대사하는 것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있어.
좀 지우고요. 우리가 이 대사를 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은 세 가지가 있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요, 말 그대로 대사가 있고요. 두 번째는 독백이라고 하는 게 있고, 세 번째는 방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대사, 독백, 방백. 총 세 가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대사는 어떤 거냐면은요, 말 그대로 극 위에서 서로 다른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서로 다른 인물이 등장해. 등장인물 1, 여기도 등장인물 2,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등장인물들이 서로 뭐 하냐면은 등장인물 1이 등장인물 2한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등장인물 2가 등장인물 1한테 또 말을 건네요. 이해됐니? 서로 그래서 말을 뭐 한다? 주고받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말을 주고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됐니? 말을 뭐 한다? 주고받는다. 이해되세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해? 또 다른 말로는 대화다 이렇게도 얘기하지. 서로 말을 주고받는 거를 대사. 아유, 대사. 응? 대사? 씨발, 뭐야. 나 뭐라는 거야? 대화. 죄송해요. 대화. 정신이 나가버렸네요. 대화예요, 대화. 서로 뭐 한다 말을 주고받는다. 요 정도. 그럼 독백은 뭐냐? 독백은요, 여기 등장, 어이구. 뚝배기가 너무 길쭉해졌네. 독백은요, 여기 있는 등장인물이 계십니다. 근데 여기 있는 등장인물이 말을 하는데 위에서랑은 다르게요, 청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청자. 듣는 이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해됐니? 듣는 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여기 있는 등장인물이 그냥 뭐 하는 거야? 말을 내뱉는 거예요. 청자가 없는데 말을 해. 가능하시겠죠? 청자를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을 한다라고 해서 청자를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한다. 이거를 다른 말로는 우리가 독백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가능하시겠죠? 그럼 독백이라는 말은 상대가 나한테 대답을 줄 것을 기대하고 얘기하는 말이 아니야. 어떤 게 있어? 만약에 무대 위에요. 지금 극이야. 무대 위야. 무대 위에 이렇게 서가지고 이제 의자에 혼자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형사야. 범인을 잡아야 돼. 아, 진짜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렇게 얘기했어. 이거는 내가 듣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말하는 거니? 아니죠. 그냥 뭐 하는 거야? 아, 어떡하지? 지금 이거지. 맞아? 그래서 연극 내에서 독백을 하는 경우에는 주로 뭐 하게 되냐면요, 인물의 내면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아. 인물의 내면을 효과적으로 드러내요. 인물의 내면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요 정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 중요한 게 이거죠. 방백. 이게 이제 또 중요하지. 연극, 극지문에만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극지문에만 있어. 방백. 자, 이 방백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앞에서 그렸던 것처럼 똑같이 무대를 좀 그려 놓을게요. 무대를 이렇게 그려 놓을게. 그리고 여기에 관객석이 이렇게 있어요. 무대고요. 여기 관객석입니다. 가보자.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등장인물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이 등장인물이 어떻게 하냐면은 말을 하는데 독백처럼 보이지만 누구한테 말을 하냐면은 관객한테 말을 건네요. 이해되니? 누구한테 말을 건네? 관객한테 말을 건네는 거야. 그럼 관객한테 말을 건넨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관객 여러분, 지금 이게 아니야? 관객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뭐예요? 이건 도대체 누구의 잘못인가? 이거를 알 사람 누가 있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마치 누구한테 말하는 것 같아? 관객한테 말하는 것 같은 거지. 이해되니?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관객은 다시 등장인물 할 때 대답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해되세요? 오로지 일방적으로 관객한테 말을 건넨다 이 얘기입니다. 가능하시겠지? 그럼 이건 방백.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봐봐. 그럼 내가 한 가지만 더 예시를 들어볼게. 내가 이제 굉장히 좀 재밌게 봤던 연극 중에 그 대학로에서 이런 연극이 있어요. 쉬어 매드니스라고 하는 연극이 있어. 쉬어 매드니스. 이 쉬어 매드니스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미용실에서 이제 사건이 발생을 해요. 미용실에서 뭐가 발생하냐면 살인 사건이 발생해. 그래서 미용실이 이제 1층에 미용실이 있고 2층에 이제 음악가의 집이 있는데 그 음악가 집에서 음악가가 살인 사건이 발생한 거야. 근데 그 쉬어 매드니스에서 어떤 그게 흐름이 있냐면은 관객 참여형 연극이에요. 관객 참여형. 그래서 엔딩을 관객들이 직접 정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쉬어 매드니스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형사 2명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용사 2명 계시고, 그 다음에 돈 많은 사모님 1명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상한 약간 젠틀맨, 양복 쫙 빼입은 수상한 젠틀맨이 1명 또 등장합니다. 뭐 요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형사를 제외한 미용사와 사모님 그리고 수상한 젠틀맨 4명 중에서 범인을 찾는 거야. 근데 그 범인을 어떻게 찾냐면 여기 등장하시는 이제 배우분들이 관객 이제 극을 진행하면서 딱 봐도 뭔가 좀 수상해 보이는 행동들을 해요. 갑자기 이제 막 피 묻은 휴지를 이렇게 넣는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피 묻은 휴지를 넣거나 아니면 무슨 뭐 가위를 어떻게 막 이렇게 어디다가 이제 숨겨놓는다든지 막 이런 행동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때 이제 그 형사들이 막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막 수색을 해. 그러니까 신문을 해요. 그때 당시 어디 가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다가 형사들이 안 되겠어. 도저히 답을 모르겠어. 도움을 얻어야겠어.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갑자기 무대 앞으로 딱 튀어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순간에 뭐 어떻게 되냐면은 잘 봐. 여기 있는 조명 있죠. 여기는 조명 있지. 이 조명이 원래는 무대 위에만 이렇게 켜져 있었어. 무대 위에만 이렇게 켜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여기는 형사가 앞으로 탁 튀어나오면서 여러분 아까 전에 보셨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관객들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건가? 하는 순간에 이 관객석에 뭐가 딱 켜져. 조명이 따다닥 켜져요. 되니? 그러면서 여기 있는 무대와 관객석의 경계가 허물어집니다. 이해되니? 그럼 여기 무대 위에 있는 형사님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하냐면요. 불이 갑자기 앞쪽에 따다닥 켜져. 그럼 배우들이 막 이래요. 당신들 누구야? 막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는 걸까? 그 배우들이? 진짜 실제로 못 봐서야? No! 뭐 때문에? 무대 위는 가상의 공간이지. 여기는 뭐야? 현실의 공간이죠. 무대 위에 올라간 순간 배우들은 무슨 생각을 해? 우리를 제외한 나머지는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라고. 그런데 조명을 킴으로써 이 경계가 분리가 되고 그러면서 무대와 관객이 하나가 되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무대 위에 있는 등장인물이 관객석에 있는 관객들한테 질문도 던지고요. 관객석에 있는 관객들이 여기 있는 무대에 있는 사람들 말을 건네기도 해. 그러면서 완전히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요새 연극이야. 요새 연극. 이해되니? 자, 봐봐. 이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또 발생을 하냐면요. 이 무대 위에서 이제 범인을 찾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미용사 1이 만약에 범인이 됐어. 그러면은 이제 그 엔딩 씬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미용사가 이렇게 딱 서가지고 가위를 이렇게 들어요. 그 새끼 죽이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그 새끼가 얼마나 나를 모멸스럽게? 아무튼 얼마나 저를 모욕적으로 대했는지 아세요? 이러면서 막 이런단 말이야. 누구한테 얘기하는 건데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관객들한테 얘기한다고. 그 순간에 조명이 빨강색으로 바뀌면서 여기 있는 등장인물한테 스포트라이트가 가해져요. 이래니? 불이 다 꺼지고 빨간색 조명이 여기 쫙 깔리면서 사람들이 뭐 하게끔 만들어? 주목하게 되고 집중하게끔 만드는 거야. 그러면서 말을 한다고. 그 새끼가
새끼가 저를 아주 지옥의 구렁텅이 밑에까지 밀었다고요. 라고 누구한테? 관객한테. 이러니 이게 뭐야? 방패. 이해되시겠지? 지금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되시겠죠? 그럼 일단 우리 그 교재 좀 봐볼래? 교재 27페이지 보시면은요, 거기 나와있지. 극갈래는 서사갈래와 마찬가지로 무엇이 드러난다? 사건과 갈등이 드러난다 보이지? 거기다 좀 체크해놔봐. 사건과 갈등. 그러면은 여기 있는 극도 역시 사건과 갈등. 사건은 우리 이제 서사갈래에서 엄청 많이 했고, 갈등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겠죠? 외적 갈등과 내적 갈등일 텐데, 주로 무엇을 매개로 전개되겠어? 외적 갈등을 매개로 전개될 것이다. 이것까지는 우리가 잡으실 수 있겠지. 가능하시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서사갈래와 달리 거기 뭐라 나와? 서술자가 없다라고 나와 있죠? 서술자 없이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으로 인물의 심리와 성격을 드러낸다. 이런 식으로. 되니? 그래서 여기 있는 대사, 그리고 여기 있는 표정, 행동, 지시문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인물의 무엇을 드러내? 성격을 드러낸다. 내면세계도 말하고 행동할 거니까. 가능하시겠지? 자, 그 다음에 주제 형상을 보시면요. 거기 나와 있어. 뭐라 나와? 무대상연을 목적으로 한다. 보이지? 무대상연. 희곡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해설, 대사, 지시문이 있대요. 잠깐만. 상영이라 썼네요. 빡대가리 새끼. 상연. 감쪽같죠? 상연. 희곡을 구성하는 요소에는요. 해설, 대사, 지시문이 있습니다. 아까 다 했던 내용이야. 해설, 대사, 지시문. 등장인물, 배경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다 한 가지 더 추가하시면 되겠지. 인물들의 행성을 서술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극의 첫머리, 주로 극의 첫머리에서 무엇을 나타내냐면은요.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무대 장치 이런 것들도 서술합니다. 시공간적 배경과 무대 장치를 서술한다. 해설의 어떤 역할 중에 하나예요. 이해되시겠지? 그 다음에 대사는 등장인물이라는 거, 지시문, 무대 장치, 음영효과, 등장인물의 행동, 표정, 심리 이런 것들 전부 다 지시한다. 주로 여기 있는 이제 지시문 같은 경우에는 인물들의 이런 것들 나타내기도 하고요. 지시문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조명, 무대 장치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도 이제 주로 서술하게 되지. 변화를 지시. 되시겠죠? 그래서 그 밑에 기출문제로 확인하기 보시면은요, 더 선명하게 나올 거야. 제가 그림을 그냥 간단하게만 그릴게요. 실제로 보시는 게, 내가 이렇게 그리는 게 더 빠를 것 같아.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나뉘어져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밑에 숫자가 적혀 있지? 그 숫자가 무엇을 의미한다로 되어 있니? 배우들의 위치를 정하면서 동시에 뭐 한다? 무엇을 강조할 것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잘 봐. 첫 번째를 보시면은 첫 번째로 강조해야 될 대상은 여자 주인공인 것 감오시죠? 그 옆에는 뭐가 있어? 장수가 있지? 맞니? 여기에는 장수가 있고요. 장수의 오른쪽에는 여자가 있어. 그래서 장수는 두 번째로 중요하고요. 여자가 첫 번째로 중요한 거야. 그러면 봐봐. 이런 어떤 인물들의 배치를 통해서 관객들이 이 두 사람에 집중하게끔 만든다라는 건 동의하시겠지? 맞니? 그럼 여기다 만약에 조명을 끼얹는다고 하면은 누구한테 조명을 스포트라이트를 주겠어? 장수보단 장수한테도 스포트라이트를 주겠지만 누구한테 더 집중적으로 주겠니? 여자한테 스포트라이트를 집중적으로 주겠지.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 첫 번째랑 두 번째에 누가 있어요? 장수가 있고요. 장수 옆에 장수들의 군사가 놓여 있는 거 보이니? 근데 그 군사들은 원래 첫 번째에서는 몇 번째에 들어가 있어? 다섯 번째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다섯 번째에 있던 존재야. 원래는 여기 있는 다섯 번째에 있었던 애들이라고. 그런데 이게 갑자기 어디로 오는 거야? 두 번째로 오는 거예요. 그럼 중요도가 뭐 했구나? 변화했구나 이런 얘기겠지? 중요도가 변화한 거야. 그러면서 장수와 군사들을 메인에 두고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 누구를 배치하면서 여자 주인공을 배치함으로써 우리는 이 무대를 보면서 무엇을 느낄 수가 있을까? 아, 뭔가 군사들이 엄청나게 많은 군사들이 앞에 서 있고 장수가 앞에 딱 서 있으니까 보는 관객들 입장에서는 위압감을 느끼지 않겠니?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겠어? 안 그래?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긴장감을 부여하기도 하고 주목하고자 하는 대상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높은 가능성으로 이 내가 핑크색으로 네모치는 요 인물들이 대사를 칠 가능성이 높겠지. 가능하니? 여기에서 대사를 치겠죠 아마. 되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그래서 강조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주목하게끔 만든다 이런 얘기지. 그게 바로 여기 있는 긴장감과도 연결이 되는 거죠. 주목하게끔 만든다. 가능하시겠죠? 잠깐만 쉬었다가 좀 보도록 합시다.